오늘의 주제는 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네, 전광훈 목사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반복하듯 옹호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열변을 토했지만 이렇게 외신 기자석이 텅텅 빈 건 좀 머쓱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옹호 최전방에는 전광훈 목사가 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중진들이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40여 명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서 7시간 넘게 기다렸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특별히 독려하지도 저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렇게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나온 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전광훈 씨가 외신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부정선거 의혹들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거든요. 서영주 의원님, 네. 로이터를 비롯해서 일부 외신이 참석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기사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광훈 씨가 외신 회견을 왜 열었을까요? 일단은 뭐 본인도 본인의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의 주장이 이렇게 외신들에도 보도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봅니다. 전광훈 씨가 뭐 대단한 뭐 소신과 가치가 있어서 애국심이 있어서 그렇게 외신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세상 창피함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외신이든 내신이든 국내외의 지성인이라면 민주주의라는 민주공화국의 질서 자체를 생각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법 계엄성이 만에 하나 상대 야당이 좀 거친 야당이다. 예. 그 거친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겁박을 하려고 겁을 주려고 해서 총을 쏴고 문을 부숴서라도 잡아들이고 수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암살 부분도 언급이 될 만큼 좀 그렇게 과도하게 겁을 주려고 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런 비상계엄을 또 하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인 나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이터든 누구든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 관저에 숨어서 꼼짝도 안 하고 철조망을 치고 있지만 저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절차, 형식 외에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박한 게 있습니까? 반박을 해봤자 거짓말로 다 드러나잖아요. 각 장성들이 오늘도 작전사령관이 기소됐지만 그 대한민국의 이 별들이 19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뭐 다른 데 팔려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한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엄중한 자리에서의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인데 예.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지금 전광훈 목사는 저는 내란의 시도를 또 거들고 있다. 저는 법률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닐지언정 지금도 내란 임무 종사자들이 저는 주변에 판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기관도 단지 그 당시 12월 3일 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두둔하거나 방어하거나 왜곡된 가짜뉴스를 펼쳐서 내란을 말하자면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사법 처리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외신이든 내신이든 간에 언론은 받아쓰기 하는 곳이 아니죠. 취재를 해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요, 언론사들이 각자 판단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외 외신들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좌파 선동가다라고 보도를 했고, 미국의 VOA, 미국의 소리죠. 국무부 산하에 있는 관영 매체입니다. 거기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은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이건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판단해서 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언론이 받아쓰게 하지 않고 각자 주제에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정광훈 목사의 개인 목소리에 대해서 받아쓰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의 사자라고 말한다고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부른다 해서 전부 다 그거를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보여 의원님, 그동안 주요 외신들이 이 계엄 사태를 보도하는 뭐 논조라든가 아니면 주요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유튜브에 심취해서 오도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실제로 내란수계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이후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면 언제나 이상한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유튜브에 심취하고 있는지 건강한 유튜브도 여럿 있을 텐데 이상한 극우 태극기 부대들만 보는 그런 유튜브에 심취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도 1월 1일이었죠. 무슨 그 바깥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저를 지켜달라 싸워달라라고 호소한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유튜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남동 관저 앞에 간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내란숙의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가?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결과인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그나마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108명 모두 가지 않은 것, 3분의 1 정도밖에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민원 진정을 내둔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빨리 이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체포되고 내란 수계가 체포된 이후에 내란 잔당들, 내란 나머지 세력들도 모두 진압되길 바랍니다.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지금 그 자리에 갔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 직위를 보존하지 못할 겁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정광훈 씨 모습도 그렇고 뭔가 영장 집행 불발 뒤에 여론 반전을 위한 이른바 여론전이 시작된 느낌도 좀 들어요. 지금 상당히 호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적법한 영장 맞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란죄에 뭐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좀 전에 속보로 우리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됐다고 보셨잖아요. 이거 검찰은 원래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공수처도요. 내란죄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부지법에 해서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앙지법에 했어도 그랬으면 또 왜 서부지법에 안 했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써가지고 입법권 침해다. 영장에 그런 걸 쓰는 게 어딨냐? 이거 왜 썼냐면요. 사실 체포영장은요. 형사소송법 제137조에 의해서 사람을 체포할 때는 그 기관장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적인 거를 다 무시하고 경호처가 우리 국가기밀 지켜야 되니까 막는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친절하게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써준 것뿐이에요. 이거 아무리 사슴을 갖다 말이라고 우겨도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의 신청 100번 하셔도요.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거를 꼭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동감합니다.
공수처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는 반드시 이런 일 없도록 적법하게 법치가 제대로 서 있는 국가라는 거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준우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 정도 되나요? 언론에서는 한 40여 명 정도로 세서 보도를 하던데 관저 앞을 찾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판단했다라고 지금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당에서 공식 알람이 있었거나 지도부에서 공지를 하거나 그런 사항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의원 몇 명이 우리 내일 한번 나가자라고 했었고 거기에 좋다, 참여를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밤사이에 점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오늘 확인한 바로는 원외까지 포함하면 한 50여 명 정도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의원 개개인들의 뜻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좁아졌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히려 계엄 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자, 어쨌든 의원들이 관저 앞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단 나와요.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재섭 의원도 안타깝고 짠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저런 의견들이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소수 의견이고요. 그런 의견을 냈던 분들 중에 좀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그런 분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뭐 한가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나 보다 싶어요.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 헌법을 유린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그 앞에서 이 추운 날 가로막고 서 있다. 국민들 이 고통 속에 저렇게 줄 서서 다 가서 우리 국민들 살려내라 한 적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저랬습니까? 세월호 때 그랬습니까? 무한 이 공항에서의 참사 때도 저렇게 열성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것이죠?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를 막아선다는 거. 저는 저분들을 다 박제를 해서 나중에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하나하나 각인시켜야 되고요. 저는 법이 가능하다면 아직 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최소한 내란 임무 종사자의 어떤 범위 안에서도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항이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만 달고 있다고 다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것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보엽, 김성열 의원께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볼 텐데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 군이 실탄을 5만 7천여 발을 동원해서 갔다라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김보엽 의원님, 예. 기존의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과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윤석열은 실무장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실탄을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실탄을 준비하면서 이 실탄을 꼭 쓰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면 실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탄들을 준비해 간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저격소총입니다. 이 저격소총은 왜 필요하냐면 검거를 하려고 특정 몇 명을 딱 검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거 대상자들이 도주할 경우에 저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물론 살상인지 저격인지 모르겠으나 그 점 때문에 더욱 끔찍하고요. 내란 수교 윤석열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통이 납니다.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네, 김성일 의원님. 지금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사용했던 억지 쓰기 전략. 왜냐하면 실제로 헌법재판소 가서도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럼 지금 군사를 투입한 게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라고까지 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의 이런 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과연 먹힐 것이냐?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용현 씨만 하더라도요.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문자를 보낸 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막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모두 다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다른 이야기 해도 증언과 증인이 너무 많아요. 증거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씨가 더 이상 이렇게 침대 축구 전략 쓰지 말고요. 얼른 법원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석동현 변호사도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 실탄 장전도 없이 갔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사를 계속하면 뭐가 사실인지 드러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